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업계의 히든 챔피언,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섭니다. 함께할 유니콘 캐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개강했습니다. 아, 그래서 개강. 굉장히 바쁘게 일주일을 좀 보낸 것 같고, 네, 코로나 시즌에 학생들이 없어서 좀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활기찬 기운 느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혁신이 취미인 기업을 만나보아요. 네, 취미가 독서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혁신이랍니다.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오늘 혁신이 취미인 기업 어떤 곳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새벽 배송 시대를 연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온라인 식재료 판매를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식품을 넘어서 뷰티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플랫폼명을 마켓컬리에서 이제 컬리로 변경하였는데요. 네. 주력 상품을 이제 식품에서 더 넓게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념이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마켓컬리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 마켓컬리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 탄생 배경도 궁금해요. 네, 식품은 뭐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하면 정말 다양한 푸드 마켓이 있는데 이 소비자가 딱 원하는 맞춤형 마켓을 찾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에서 마켓컬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우리가 원하는 푸드 마켓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컬리의 팀원들은 이미 팀을 꾸리기 전부터 좋은 재료를 위해서라면 뭐 해외 직구나 백화점, 동네 마트 또 심지어는 뭐 더 나아가 전국 방방곳곳에 이제 이런 실제 현지까지 찾아다니면서 이제 재료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깐깐한 소비자들이 모여서 네. 기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찾아낸 훌륭한 생산자와 먹거리들을 나와 내 가족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기업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이 뚝심 하나로 산골 오지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장을 담그는 명인, 그리고 시들어 버릴지언정 무농약을 고집하는 농부에게는 또 안정적인 판매 활로를 찾아드리고 싶어서 이런 연계 사업을 하면 어떨까 마켓컬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현재 마켓컬리의 제품을 살펴보면 식품 분야가 15,000개, 비식품 분야가 19,000개로 총 34,000개의 제품이나 마켓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켓컬리 하면 이제 바로 생각나는 게 새벽 배송인데 요즘에는 새벽 배송을 하는 곳이 좀 많아졌지만 처음에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시작했을 때 정말 혁신 중에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새벽에 무언가를 배송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는데 네. 국내 기업 최초로 시도를 했었죠. 샛별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신선식품 배달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채소나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을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아침 7시 이전에 고객의 집 앞에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 사실은 지인들과 카톡을 밤에 나누다 보면 한 10시 50분부터 11시 사이에는 좀 답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한동안 요 시간 안에 데드라인 지켜야 된다고 해서 구매들을 많이 했던 적도 그렇군요. 있었고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새벽 배송이 이렇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특히 이런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입고부터 배송까지 유통 전 과정을 일정한 온도로 책임져주는 콜드체인, 그중에서도 풀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또 마케팅 전략도 많이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여성 고객분들을 상대로 한 입소문 마케팅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거듭하면서 매출 규모도 확대를 할 수 있었고요. 차별화된 모델을 고용을 하는 다양한 투자, 대규모의 투자도 이어갔습니다. 주 고객군이라 할 수 있는 소득 수준 높은 30, 40대 여성분들이나 1인, 2인 가구분들의 한 끼 식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신선식품 중심의 많은 구매를 이끌어냈던 부분들, 특히 20대 여성분들에게 또 많은 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주 고객층 외에도 고령층 등 고객층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컬리의 현 상황입니다. 네.
마켓컬리도 유명하지만 또 블랙핑크 제니가 광고를 했던 뷰티컬리도 되게 핫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마 광고 보셨을 건데 이 뷰티컬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군수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네. 뭐 데일리 제품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럭셔리 제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날 아침 7시 전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뷰티컬리는 2022년 11월에 공식 오픈을 한 이후부터 매월 40만에서 50만 건의 주문건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뷰티 온라인몰이 참 많지만 션 서비스와 샛별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더해져서 이 컬리만의 장점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타 온라인몰에서도 이 새벽 배송을 해주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전체 상품군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새벽 배송이 가능한데 제가 우리 뷰티컬리를 들어가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새벽 배송되는 제품군들이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새벽 배송이 강점인 기업인 만큼 와. 빠르게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컬리는 구매력을 갖춘 3040 세대의 탄탄한 충성 고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뷰티 브랜드와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누적 구매자 수가 벌써 작년에 론칭했는데 300만. 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마켓컬리 그리고 뷰티컬리까지 좀 알아봤는데 컬리가 또 자회사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유통 플랫폼들은 대부분 페이먼트 관련 자회사들을 두기 마련인데요. 컬리페이가 그 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컬리 넥스트 마일도 있는데요. 저는 컬리페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컬리페이는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결제를 이용하고요.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모토를 갖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비밀번호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간편 결제부터 마이데이터 기반의 장기적인 서비스들, 생산자 대출까지의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로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핀테크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엔트 파이낸셜처럼 컬리페이도 나중에는 컬리의 이름을 뗀 독자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이 컬리페이를 주축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회사 컬리 넥스트마일이라고 하셨는데 컬리 넥스트마일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넥스트마일은 컬리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프레시 솔루션이라고 불리던 컬리의 배송 솔루션 자회사인데요. 이 샛별 배송을 넘어서 다시 한번 라스트마일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담아서 컬리 넥스트마일로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컬리 넥스트마일은 넘버원 토탈 라스트마일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는 날을 새 목표로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당일 배송, 식자재 B2B, 선행 물류 등 새로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컬리의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봤는데 컬리가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인지 컬리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컬리는 그냥 뭐 물건을 잘 팔고 매출을 잘 일으키는 곳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나름 회사의 기준과 생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덤덤히 읊어보도록 하죠. 잘 팔릴까 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지를 물었고 많이 팔릴지보다는 많이 팔려야 마땅한지를 고민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품을 단순히 인입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의 철학을 담은 회사 측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윤리적인 경영을 위한 가치들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사고 싶은 상품을 판매한다. 물류 혁신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전해드린다. 같은 품질에서 최선의 가격을 제공한다. 특히 나와 내 가족이 사고 싶은 상품을 판매하고자 70여 가지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함께 상품을 선정하고 안정성, 맛, 브랜드의 가치 등 상품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윤리적인 경영에 대한 고민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팔릴까 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가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상품 선정 기준이 70여 가지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알겠는 게 좀 신비한 것이 상품위원회를 진행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컬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상품위원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시장 분석과 고객 니즈를 기반으로 특정 상품을 왜 우리 컬리에 들여와야 하는지 분석해서 공유하고 본부장님, CEO 분들까지 함께 모여서 컬리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인가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을 여러 언론 기사라든지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상품 중에는 팀원들이 먹어보지 않은 그리고 만족하지 않은 상품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품위원회는 결국 모든 상품들을 다 관여하는 것으로서 상품들이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고객들에게 전달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의 위생, 안전, 고객들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직접 검증을 하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상품을 검증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더 믿음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컬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또 있다고요. 네,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속 가능한 유통을 실현해 나가고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가치도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전문 CS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품, 리빙, 문화 상품별 전문 상담사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 상품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제품 구매 후에 만족도 및 해피콜을 진행하는데 이 상품과 관련해서 고객이 주신 피드백은 회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생산자한테 바로 또 전달을 해서 양쪽 간의 만족선이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세븐피쉬라는 고등어 상품이 있었는데 소비자가 조금 덜 짰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어서 실제 고등어의 염도를 낮추는 생산 방법으로 바꿨대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어반 나이프라는 회사의 소세지 구성은 상품을 좀 이렇게 저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바뀐 상품으로 내놓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편이 있거나 개선 사항이 접수되면은 이거를 그냥 소비자에게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네. 자, 또 컬리가 ESG에도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 먹거리라는 것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SG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좋은 먹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또 좋은 상품은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유통 구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컬리는 환경, 상품, 사람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유통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도 좀 했던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배송에는 포장 박스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과대 포장 아닌가?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이 컬리는 새벽 배송에서 회수한 종이 박스를 이제 재활용해서요. 그 수익금을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다시 기여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대요. 네. 바로 교실 숲 조성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네. 2019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 서울, 인천, 아산에 총 4개의 학교에 총 140학급에 10그루씩 공기정화 식물을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10그루씩이니까 1,400그루를 이제 지원한 게 된 것 같고요. 교실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고자 이제 최근에는 마포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이 있고요. 성동의 서울숲 산책로 등 샛별숲 조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도 숲을 좀 돌려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객에게도 그리고 사회에게도 참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직원들에게는 어떤 기업인지 직원들의 조직 문화도 알아볼까요? 그렇죠. 여지껏 좋은 얘기 다 나왔는데 직원에게 네. 허투루 하면 안 되겠죠. 직원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인 기업이 컬리입니다. 더 나은 기술적 역량과 성숙함을 갖춘 나와 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문화를 지향하는 게 컬리의 조직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별로 성향이 다른 문화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특색의 테크 문화를 존중해주고 운영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열린 대화의 시간인 오피스 아워를 진행한다. 사실 저도 이전 직장에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운영해 봤지만 이게 각자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서 오피스 아워가 안 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구성원들끼리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발전 지향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좋은 동반성장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술 기원회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기보단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술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기술의 근본적인 적용 이유 등을 공유하고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상호 합의하에 공유를 가치를 내걸면서 다양한 기술적인 이슈들을
구성원 모두에게 다 흡수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을 팀 코칭 이전에 일하는 방식과 문화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팀원분들이 일할 때 만족감과 오너십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조직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때 뿌듯함을 느낀다라는 임직원들의 말처럼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헐리의 조직 문화를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실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실제 직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네, 저는 이제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었는데 커머스, 마케팅, 물류 프로덕트 등 이게 부서별로 쭉 10개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수평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어떤 팀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에 함께 일을 하는 조직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오늘 회식 장소 정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다리 타기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회사의 업무랑 상관없는 것들을 보면 잡무라고 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뭐 인턴이나 이제 신규 직원들이 맡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거나 누구 씨 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누구 하나 불만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진행이 되는 회사 같고요. 또 팀원들끼리도 이제 취미 생활도 스스럼 없이 공유하는 편이라서 뭐 자연스럽게 낚시나 뭐 스키, 클라이밍 함께 즐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협조하는 분위기가 좀 자연스러운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키워드들을 보면 서로에게 자극을 받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조직 문화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와 소통하기가 수월하다 등의 인터뷰들이 많았습니다. 네, 차쌤이 인상적인 조직 문화 어떤 게 있나요? 예, 컬리가 다채로운 그 조직 문화의 끝에는 결국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무실 한 곳에서는 주방에서 고기나 무언가를 굽고 있는 직원도 있고요. 네. 스킨케어 제품을 한가득 모아놓고 테스트를 직접 펴 발라보는 네. 그런 테스트를 하는 분도 계시고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실적을 분석하는 분들까지 최상의 상품과 매출을 견인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있는 조직 문화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하고자 하는 방식 기반의 컬리웨이라고 불리우는 조직 문화들, 컬리인들이 추구하는 일하는 방식과 성과를 내는 방법들에 대한 중요한 과정들을 정리해 놨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 99가지 안 되는 이유보다 한 가지 되는 이유에 집중하는 실행력.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신의 의견을 투명하게 소통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치열하게 토론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엿본다. 이게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면 컬리라는 회사가 가지는 정체성에 맞는 그런 임직원들의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고 협조적이며 다채로운 조직 문화가 발전지향적으로 한데 모이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직 문화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어떤 기업일지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될지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복지를 들으시면 정말 이 회사 가고 싶다 이런 오. 생각 너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복지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컬리 적립금을 지급하는데요. 네. 뭐 임직원이 가장 가까운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회사 내에서 쓸 수 있는 적립금들 네. 제공을 해드리고 얼마인가요? 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게시해주면 더 가고 싶어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게시해주세요. 그리고 축하 적립금도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생일 때에는 당일에 2시간 조기 퇴근을 시켜준다라고 오. 합니다. 그리고 커피 및 간식도 지원하고 있고요. 매월 이제 보라색이 중심이 되는 기업인 만큼 퍼플데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드레스 코드가 퍼플인가요? 드레스 코드까지도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너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모두 보라돌이처럼 이렇게 있으면. 근데 네. 한번 기획해 보시면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도 보라색이네요. 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퍼플데이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법적인 연차 외에도 유급 반차, 그래서 반차를 한 번은 쓸 수 있도록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장기 군속 또 유급 휴가를 주고 또 휴가비도 함께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시차 출근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요. 아침에 8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하시면 되는 복지도 지원합니다. 네, 이렇게 쭉 들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거든요. 더 복지 추가할 거 있나요? 그렇죠. 아주 부러울 정도의 맛있는 복지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입사 첫날 웰컴 키트를 선물한다고 하네요. 네. 사실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렇게 하지만 네. 컬리 같은 규모가 있는 기업이 이렇게 제공한다는 건 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지만 사내 도서관 운영 아래 도서 구매 지원금도 주고 있다고 하고요. 프라이빗 심리 상담 지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심리 상담을 임직원이 받는다고 하면 왜? 라는 게 더 질문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부담 없이 프라이빗하게 상담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경조사 지원도 있는데 결혼, 돌, 생일, 출산까지 다양한 형태의 축하금이 임직원들에게 제공된다고 하고요. 조의금, 유급 휴가 다양한 형태들로서 이런 조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의료비와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단체 상해 보험 지원까지 안 다닐 수가 없는 복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복지를 깔끔하게 지원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어떤 복지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제 생일 조기 퇴근이랑 한 달에 한 번 반차 중에 고민을 했는데 네.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반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차쌤은요? 저는 생일 당일 2시간 조기 퇴근이 무척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 보질 못한 직장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왠지 제 생일이 특별해지고 매달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1년에 한 번 생일이 특별하면 좋겠고요. 네. 저의 생일은 9월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9월에 생일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처녀자리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네. 저도 방송 찍다가 생일이면 좀 PD님이 일찍 들어가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전혀 그럴 수 네,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방송국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좀 차쌤 생일 아쉬워요. 9월 23일인데 미리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용에 있어서도 컬리가 또 혁신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형태는 어떤가요? 수시로 채용하는 수시 채용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최근에 그 채용의 기조들을 보면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 그 중에서도 신입보다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입분들의 경우는 인턴십 기반 아래 채용 전제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채용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채용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직무당 적게는 한두 명에서 서너 명 선 요 안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수시 채용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김 빠지셨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들이 보통 이렇게 수시 채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채용에 있어서 컬리만의 독특한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일단 포인트를 조금 찝자면 유연성과 친절함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유연성은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이 이제 활발한 편입니다. 이제 그러나 무조건 공채나 무조건 수시 채용 이렇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네. 경력직도 신입도 모두 공채를 인턴으로 먼저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인턴십을 모두 공평하게 거쳐야 됩니다. 이 정규직 전환 수순으로 한 인턴십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9월에 채용한 이제 IT, 기획, 개발, 디자인, QA, 데이터, 데브옵스 등의 테크 전 직군 채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컬리 핀테크 자회사인 컬리페이의 IT 기획, 개발, 데브옵스 채용도 함께 활발하게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친절함도 있는데 이 지원자가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간편 지원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출하면은요, 이 채용 담당자가 커리어 큐레이션을 통해서 적합한 직무나 포지션을 정해서 48시간 이내에 서류 합격 여부를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원데이 인터뷰를 통해서 직무,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요, 제출일 기준 2주 내에 최종 결과를 준다고 하니까 무한정 기다릴 필요 없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차쌤이 직접 채용 공고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원자 친화적인 컬리의 채용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준비된 화면 나와주세요. 네, 나왔다고 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어쨌든 그 개발자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그 채용 전형을 보면 상세하게 코딩 테스트 그리고 인터뷰도 1차, 2차 면접이 아니라 직무 적합성이냐 아니면 종합 인터뷰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무엇보다도 자격 요건이나 우대 사항이 헤드헌터 분이 소개해주는 채용 공고처럼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개발 경력이라든지 담당하게 될 툴 아니면 특정한 성향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적인 측면에서의 태도까지 상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지원자분들로 하여금 적합한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그리고 적합하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찔러볼까? 지원해볼까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되면서 허수가 제거가 되는 효과까지 회사에선 일석이조의 기반으로 이런 채용 공고를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네. 매우 자세히.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채용 절차도 잠깐 공개됐는데 채용 절차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직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개발자의 직무의 경우 지원서 제출, 코딩 테스트, 직무 적합성 인터뷰, 종합 인터뷰,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비개발자 직무의 경우 지원서 제출, 1차 면접, 인적성 검사, 2차 면접, 그리고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아마 취준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전형이 면접 전형일 텐데 컬리의 면접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일단은 두 개의 면접이 되게 이루어지는데요. 직무 적합성 면접과 종합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면접 다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인데요. 먼저 직무 적합성 인터뷰가 흔히 말하는 1차 면접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조직의 실무진과 함께 지원자분의 경험, 경력, 보유하고 있는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요. 조금은 지엽적인 꼬리 질문은 지향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실무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심도 깊게 심층으로 인터뷰하는 게 직무 적합성 인터뷰입니다. 네. 그리고 종합 면접의 경우는요. 상위 조직장과 함께 컬리의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을 잘할 수 있는 분인지를 인성 측면에 기반 아래 태도까지 같이 보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 보유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언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태가 면접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도 같이 진행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컬리에 합격하고 싶은 지원자들에게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수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마켓컬리는 2013년도 3분기에 김포, 평택 그리고 동남권까지 3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고객 경험까지 굉장히 향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런칭한 뷰티컬리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2022년 매출액을 보면 2조가 넘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용기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쌤도 컬리의 지원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여러분 마켓컬리 대표 김슬아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컬리다운 경영 기조를 이어가자.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쌓고자 하는 대표분의 의지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리테일 테크부터 사업의 확장성까지 회사의 사업과 정체성 모든 것을 발전해 나가는 기업이 바로 컬리입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컬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